예, 파이썬 스타일 코드 파트 2 부분 강의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배울 거는 이제 람다, 맵, 리듀스, 이런 아스테리크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그다음에 선형대 수학 이렇게 나오고요. 이 선형대 수학까지 하면 제가 랩 실습, 그렇죠? 그 과제를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차는 과제가 총 2개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있는 실습 코드 작성하는 거고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런 약간 프로그래밍, 이거는 그냥 따라하는 거였다면 이거는 프로그래밍을 여러분이 직접 구현하시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이번 주차에는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람다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람다 함수는 함수 이름이 없고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익명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람다 함수는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는 함수에 대한 이름을 지정을 했고 얘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었죠. 자, 근데 얘는 어때요? 람다 함수는 바로 람다라고 표시해서 땡땡 해놓고 값을 바로 쓸 수 있죠. 옛날 여러분 시연할 때 인라인 함수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어요. 혹은 뭐 샵 define, 그렇죠? 이런 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두 코드는 모두 입력된 xy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고요. 결과값도 5로 동일해요. 하지만 람다 함수는 별도의 이런 걸 작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매개 변수의 이름을 뒤에는 매개 변수에 반환하는 결과를 이렇게 해서 쓰죠. 그렇죠? 요 내용만 봐도 인라인 함수나 샵 define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하고 매크로하고 되게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람다를 표현하는 방식을 여러분 이렇게 있고, 얘도 제가 지금 아톰에서 실제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제 결과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래서 람다 함수 자체는 위 코드처럼 이름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코드 9-2와 같이 어떤 변수의 람다에 할당하고 함수하고 비슷한 형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람다 함수에 사용하는 별도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괄호에 람다 함수를 넣고 이렇게 인수를 입력을 해서 코드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람다 함수의 다양한 코드 형태대로 여러분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맨 아래 보면 매개 변수 1개로 선언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2개 하라 그러죠. 그래서 오류 당연히 나죠. 그러니까 함수의 매개 변수의 개수를 넘어가는 인수가 들어갔을 때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거 한번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맵 리듀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맵 리듀스는요 파이썬뿐만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알고리즘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약간 여러분이 이제 수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를 이 수업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파이썬에 대한 이해와,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맵 리듀스나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한 이런 API들을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시고 이 내용을 수학적인 이론에 대한 지식과, 그쵸? 그다음에 요즘 뭐 많이 하고 있는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이런 거는 이제 선형대 수학을 가지고 많이 풀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믹스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벌써 이런 맵 리듀스에 대한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맵이라는 함수나 리듀스라는 함수가 뭘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좋고요. 자, 매퍼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 이렇게 텍스트가 겁나 많아요. 근데 이것들을 단어별로 다 스플릿하고 그거를 카운트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매핑하고, 매핑한다는 얘기는 콜 하나, 미 하나, 뭐 요거 하나, 뭐 쭉쭉쭉 개수를 세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리듀서는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 숫자만큼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쵸? 콜이라는 단어가 54개 있고 미라는 단어가 340개 있었는데 여기에는 뭐야? 미가 340개가 쭉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있는 건데 얘를 이런 식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려면 우선 매핑을 해야 되겠죠. 즉 이런 매핑과 리듀스 함수를 통해서 빅데이터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맵 함수에 대해서 배울게요. 맵 함수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퀀스형에서 요소마다 같은 기능을 적용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리스트나 튜플 요소처럼 시퀀스의 자료형에다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ex라고 하는 리스트의 값이 있고요. f라고 하는 람다 함수를 통해서 매핑을 시켰어요. 매핑을 시켰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핑했죠. 람다 함수하고 이 리스트 두 개를 매핑했다고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렇게 제곱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고 이거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라고 하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고 입력된 값에 제곱하는 람다 함수를 생성을 했고 얘를 매핑을 했죠. 매핑을 해서 결과를 얻었어요. 해당 코드로 함수의 ex 요소를 매핑한 거죠. 매핑한 거죠. 네. 결국 매핑이라고 하는 거는 요 놈의 값들을 이 함수로 다 던져줘서 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 2.0이나 3.0에서 맵 함수가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뭐 2.0에서는 입력해도 리스트로 반환을 했지만 3.0에서는 반드시 앞에 리스트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이걸 generator라고 하는 개념이 강화된 거예요. 자, generator를 명확히 해라. 리스트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generator는 시퀀스 자료형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실행 시점의 값을 생성해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를 붙이지 않는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물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맵 함수는 람다 함수나 맵 함수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요즘 좀 권장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쓰지 않더라도 리스트 컴프레hen션 기법으로 얼마든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코드를 리스트 컴프레hen션으로 변경한다면 자,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죠.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시퀀스 자료형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 맵 함수를 쓰는데 자, 2개 이상의 시퀀스 자료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시퀀스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런 람다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집함수처럼 2개의 시퀀스 자료형의 데이터를 같은 위치의 값으로 대응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 값을 ex를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함수에 매핑을 시켰죠. 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아주 쉽게 변환할 수 있죠. 이 두 개. 자, 여기까지는 매핑, 여기는 리스트 컴프레hen션. 다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그 필터링 기능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맵 함수는 리스트 컴프레hen션처럼 필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기억할 점은 리스트 컴프레hen션과 달리 else문을 반드시 작성해서 해당 경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지정해 줘야 한다는 점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코드는 짝수일 때는 각수를 제곱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해당 수를 그대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자, 이거를 리스트 컴프레hen션 코드를 바로 아래 썼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 람다 함수에 if문 써서 else는 그대로 넣어라 라고 했고 똑같이 리스트 컴프레hen션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중요합니다. 요거 꼭 실습해 보시고 자, 다음 reduce는 뭐냐? reduce 함수는 맵 함수하고 용법은 다르지만 형태처럼 함께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reduce 함수는 리스트와 같이 시퀀스 자료형의 차례대로 함수에 적용해서 모든 값을 통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보면 1, 2, 3, 4, 5라고 하는 놈을 자 집어넣죠. 그럼 요걸 가지고 x, y를 더해요. 그렇죠? 더해서 결국 1에서 2를 더하고 그렇죠? 그 결과를 또 3이랑 더하고 그 결과를 또 4랑 더하고 그 결과를 또 5랑 더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reduce라고 하는 형태를 우리가 하면 결국은 이 람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reduce는 이 역할을 한 거예요. 1, 2, 3, 4, 5를 각각 다 더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 x는 기존에 있는 x를 적용한 것을 계속 저장하는 변수고 하나씩 할당받는 변수는 차례대로 뽑아서 맵하고는 거의 똑같은데 람다 함수로 모두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값들을 차근대로 해서
더하고, 그죠? 그 결과를 또 더하고, 그 결과를 더하고, 그 결과를 더하고, 이렇게 리듀스라는 놈이 매핑 시키는 건 같지만, 예, 이렇게 그죠? 적용하는 건 맵하고 같지만 모든 값을 람다 함수로 적용한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람다 함수하고 맵 리듀스는 네, 뭐 2.0에서는 매우 많이 사용을 했대요. 최근에는 문법이 복잡성 때문에 권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기존 코드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코드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 자, 맵 리듀스는 여러 대의 분산된 컴퓨터에 적용을 해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처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인형 표현할 때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그래서 빅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한다. 우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말고사 정도에는 빅데이터 처리할 때 어떤 코드들 가지고 하는지 한번 다뤄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개념을 잡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별표의 활용인데요. 아스테리크 쪽이고요. 이 별표는 곱하기 뭐 기호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곱셈이나 그 제곱 연산을 할 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별표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함수의 가변인수 할 때 우리 배웠었어요. 그죠? 변수 앞에 써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가변인수로 잡으면 1부터 6까지 값을 가지고 잡으면 그죠? 예. 6개의 값을 가지고 들어갔죠. 이렇게 하기로 해서 A하고 A 프린트하면 1은 그냥 찍히고 타입 아규스 하면 이제 요놈 이렇게 해서 여기에 튜플 형태로 값이 들어오죠. 그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변수명 앞에 함수의 가변인수 받을 때 별표를 썼었어요. 키워드 가변인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각각 별표 1개 또는 2개를 변수함에 붙여서 여러 개의 변수를 여러 개의 변수가 함수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했었죠. 자, 첫 번째 함수의 경우는 2, 3, 4, 5 이 변수 아규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별표 어떤 특징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 개의 변수를 담는 컨테이너로서의 그 속성을 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넘기면 얘는 앞에는 1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값이 담겨서 오는 거는 이쪽 아규로 넘어가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 얘는 딕셔너리 형태로 되는 거죠. 그쵸? 그 별표에는 또 언패킹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와 같은 자료형에서 해당 데이터를 언패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얘는 지금 보면은 1부터 그죠? 1과 2, 3, 4, 5, 6을 튜플로 이렇게 튜플 형태로 1 빼고 나머지 튜플로 받았어요. 그럼 요놈 안에서 출력을 할 때 자, 어떻게 하죠? A하고 튜플을 받은 걸 앞에 아스테리크를 붙였어요. 그럼 이거 다 언패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또 이제 클래스는 튜플 형태로 해서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실습을 해서 그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스테리크 테스트 함수에서 A하고 아게스 두 개의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게스 앞에 별표가 붙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 붙었어요. 그래서 정수형인 A와 튜플 형태의 아게스가 이걸 입력이 됐고 핵심인 여기 코드에서 이 코드에서 변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출력이 된 거죠. 그쵸? 이걸로 언패킹을 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튜플의 값은 하나의 변수인 거죠. 자, 출력할 때 가로가 붙어서 출력이 되죠.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기대와 달리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각각 변수에 하나씩 따로 입력했을 때 출력한 형태로 나온 거죠. 이렇게 출력이 된 이유는 그렇죠? 아규스 앞에 별표가 붙어 있어서 별표에 해당 변수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언패킹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의 튜플인 6이 아니라 각각의 변수로 변경이 된 거다. 자, 이게 언패킹이다. 언패킹을 하려면 어떻게 아스테리크를 붙이면 된다. 그렇죠? 별표의 여러 가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함수 호출 시 별표가 붙은 형태로 값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자, 뒤에 튜플 번호가 언패킹이 되고 다음처럼 입력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 별표의 언패킹 기능을 보면 자 A하고 B가 A는 1, 2 그죠? B는 3, 4, C는 5, 6으로 그죠? 값이 있고 이걸 찍으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담아서 예 이렇게 언패킹을 해서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코드는 다르지만 모두 튜플 값을 언패킹을 해서 네, 출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별표의 언패킹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 함수와 함께 사용을 할 때래요. 예. 그래서 2차원 리스트에서 행마다 한 학생의 수학, 영어, 국어 점수를 만들고 평균을 내고 싶다면 보통 두 개의 포뮬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별표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대요. 즉 뭐냐면 요거 이게 국어고 자 얘를 따로 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빼고 싶을 땐 어떻게 한다? 집 함수로 다 합칠 때 언패킹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묶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 항목별로 그렇죠? 뽑아서 예를 들어 이게 국어, 이 영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걸 학생의 어떤 집합으로 보고 네, 그래서 그걸 실제 뭐 실행을 제가 좀 해본 거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각각을 2차원 리스트로 언패킹을 하면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될 거고 집함수를 통해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튜플로 묶을 수 있고 결국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얘를 썸에다 넘기든 뭐 평균에다 뭐 미디안에다 넘기든 맥스에다 넘기든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 가변인수와 마찬가지로 별표 두 개를 사용할 경우 딕셔너리형을 언패킹을 합니다. 자, 딕셔너리형 데이터를 언패킹해서 키워드 매개 변수를 사용한 함수에 넣고 한 예제예요. 그래서 함수의 매개 변수에 맞추어서 유용하게 살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딕셔너리가 있고 얘를 딕셔너리에 아스트리크 두 번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패킹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언패킹이 돼서 자,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선형대 수학을 이 스타일 코드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 결국 이제 여러분이 선형대 수학 기반으로 저 빅데이터 쪽 분석이나 저 인공지능 구현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벡터나 행렬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다 선형대 수학을 들으셨으니까 뭐 벡터라고 하는 거는 자 크기하고 방향을 다 가지는 거고 그쵸? 그냥 크기만 가지는 거 스칼라라고 했어요. 대부분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좌표평면에서 표현이 되죠. 1, 2라고 하는 거는 그죠? 1 그리고 2 그죠? 요 점에서 만나는 거고 원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갖는 거죠. 그죠? 1-3도 1-3이죠. 이쪽으로 방향성 갖는 거고 -1, -2, -1, -2 해서 여기 있는 점으로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다 갖는 걸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열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자 그래서 이 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여러 개의 정보를 표현을 할 때 그 벡터는 뭐 이런 리스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같은 거 표시할 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정보로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가 벡터 형태로 많이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4차원 벡터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실수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4차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4차원 벡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행렬은 이제 여러분들 수학 그 선형대 수학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셨고 선형대 수학 시간에 좀 배우셨죠. 그래서 사각형으로 된 수의 배열을 지칭하는 거고 사실 이게 한 개 이상의 벡터로 모여서 행렬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들의 집합이 행렬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행렬에서는 행과 열을 하나의 대상에 대한 정보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행이 될 수도 있고 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모음이 행렬이다. 결국 이게 뭐겠어요? 특징들을 모아놓은 저 데이터 셋인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한다. 그래서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구성됐을 때는 m by n 행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표시할 때는 각 요소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선형대수학을 파이썬 스타일 코드에서는 어떻게 벡터를 표현하냐면 여기 리스트로 혹은 뭐 튜플로 혹은 딕셔너리로 쓴대요. 그쵸? 근데 대부분 리스트를 사용해서 벡터 연산을 하고요. 데이터의 위치나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면 튜플로, 바뀌지 않아야 된다면 튜플로 저장하는 게 좋죠. 자, 벡터 해석의 목적에 따라 코드 표현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의 연산 같은 경우는 이거 덧셈이죠. 그쵸? 덧셈을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연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벡터의 크기를 같아야 되고, 그쵸? 벡터의 크기가 같아야 되죠. 벡터를 리스트로 생각한다면 각 인덱스 값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하고 연산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크기가 다 같고요. 얘를 포물을 통해서 더해서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코드는 파이썬의 어떤 간결성은 좀 위배돼 있죠, 그쵸? 그래서 벡터와 같은 수학 연산을 복잡하게 표현한다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 컴프레이션과 집함수에서 그 파이썬 스타일 코드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간결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이용을 했죠. 집함수를 써서 그렇죠? 이렇게 집함수를 쓰면 얘네들이 다 언패킹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썸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리스트 썸 함수를 사용해서 집함수를 묶은 튜플들을 이제 t변수의 합계에 구하고 얘는 차례대로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얘를 또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다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별표로 사용한 함수화라고 해서 결국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로 만들었고 이 안에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거 갖고 이렇게 부르면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아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별과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이용해서 행렬에 대한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해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우 벡터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변수 3개를 생성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2차원 리스트를 만든 후 별표로 언패킹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별표를 사용해서 훨씬 더 깔끔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이걸 잘 사용하면 굉장히 간결한 파이썬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타일 코드 쪽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칼라 연산에 대한 벡터 이렇게 있으면 얘를 할 수 있죠. 너무 쉽죠. 사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UV라고 하는 각각 행렬과 알파 값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그렇죠? 그리고 그 행렬도 벡터하고 마찬가지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등에 사용을 하고 파이썬 스타일 코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파이썬 스타일 코드로 하면 이거는 리스트로 표현한 거고 튜플로 표현한 거고 딕셔너리로 표현한 거고 자, 대부분 이렇게도 하면 이건 2차원 행렬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이다. 자, 2차원 정보 행렬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행렬의 연산은 이제 덧셈을 할 건데요. 이 행렬 덧셈은 이제 이렇게끼리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8, 14, 10, 12가 되는 거고 이놈을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행렬의 연산 파이썬 스타일 코드를 사용을 했고 자, 별표하고 집을 사용하는 거래요.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이 처음에 이 코드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함수는 집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핵심이래요. 그렇죠? 리스트 컴프레이션 안에 2개의 포문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2개의 포문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먼저 실행되어 매트릭스 A와 B의 집 함수를 통해서 같은 인덱스 값을 추출하고 즉 3,6, 5,8이 튜플을 묶여서 이렇게 그렇죠?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추출이 되고 그거끼리 이제 더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놈을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자, t는 2개의 리스트 값을 가진 하나의 튜플인 거죠. 그렇죠?
두 개의 리스트 값을 가진 하나의 튜플인 거고, 안쪽에 있는 리스트 컴포니션 구문이 들어가서 한 개의 튜플이기 때문에 집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값을 언패킹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의 같이 언패킹한 상태로 자, 이거를 집함수를 사용해서 인덱스에 들어있는 것을 추출을 하고 이 로우 변수에다 할당을 하고, 자, 요 내용의 코드에서 로우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의 튜플이 생성이 되고 이 썸 함수가 적용이 돼서 같은 위치의 값이 더해져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좀 멈추시고 요 부분을 아톰에서 직접 여러분이 구현하면서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치라고 하는 건 뭐죠? 같다라는 뜻인 거고요. 결국 이게 동치라는 얘기는 B112 3이고 각각 요게 매핑이 되는 요 놈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치도 파이썬에서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자 보시면 두 행렬의 동침을 확인하는 코드예요. 그렇죠? 요거는 그대로 한번 짜보시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여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여기 네 요거를 한번 직접 짜보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릿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all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뭔가 조건을 검사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거예요. value하고 그 첫 번째 요소하고 같냐, 그렇죠?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n이나 all이 어떤 함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all은 그냥 AND 연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any는 무슨 연산? 당연히 OR 연산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alse 하면 n이니까 false죠. true 하나 있으니까 n이니까 true고, 이게 false, true든 false든 하나 다 똑같아야 all일 때 true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니까 false고, 얘는 다 true니까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ll 함수 안에 있는 모든 값이 참일 때에만 true 리턴하는 거고, 이거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즉 여기 안에 이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코드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동치 행렬을 확인하는 코드로 이제 우리가 가보면 모든 값을 1차원 리스트로 만들고 이 각각 인덱스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거고, 2차원 리스트로 구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마지막에 있는 같은 인덱스로 row라는 튜플을 할당한 후에 마지막 포문인 for value in row를 구성을 해서 여기 있는 값을 value에 할당을 했어요. 그리고 각 인덱스의 첫 번째 값, 즉 여기에 같은지를 확인을 해줘. 모두 같다면 같은 걸로 반환을 할 거고, 그렇죠? 그 모든 값이 같은지를 확인해서 true나 false로 반환한 후에 마지막 all로 동시업을 확인한 거죠. 자, all 함수가 없다면 중간에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직접 한번 돌려보시고, 자, 위코드는 행렬의 개수를 늘어나더라도 문제없이 실행이 되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런 코드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치 행렬은 저희가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고, 행과 이렇게 열이 바뀌는 거죠. 행이 열이 되고 열이 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저희가 전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형계 수학 시간에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치 행렬을 할 때에는 자, 뭐죠? 기본 행렬 리스트에 별표를 하고 다 풀어버리고 언패킹을 하고 집함수를 통해서 같은 행간 위치에 있는 인덱스끼리 다 리스트로 새롭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이 코드를 가지고 해보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풀고 여기다 풀고 걔를 집하면 1, 4, 2, 3, 2, 5, 3, 6으로 이렇게 다시 리패킹이 되죠. 그래서 위코드의 핵심은 사실은 이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별표하면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선형대 수학에서 하는 동치나 뭐 덧셈, 뺄셈, 곱셈, 뭐 전치 행렬, 이게
파이썬에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패킹한 상태에서 집 함수를 사용을 해서 t로 할당될 수 있고 여기 묶이고 그대로 리스트로 들어가면 전체 행렬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시 나옵니다. 제가 실제 실행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이거 잠시 멈추시고 아톰에서 똑같이 실행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 내용의 핵심을 여기 코드를 이해하시는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행렬의 곱셈이 나와요. 곱셈은 이제 이렇게 되죠. 1, 7, 2, 9, 30을 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 요 그대로를 제가 이렇게 대괄호 2번 써서 매트릭스를 구현을 했고 이게 핵심이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은 행렬은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야지만 우리가 그 곱셈 연산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고 아까 있었던 코드에 대한 행렬의 곱셈이에요. 그래서 행렬 곱셈 보면 sum a 곱하기 b. 근데 이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a하고 그렇죠? b는 집을 하죠. 요거를 통해서 다 집을 해서 다 풀어버리고 그거를 2차적 행렬에서 또 마찬가지로 매트릭스 B도 그렇죠? 컬럼 B라고 하는 놈도 매트릭스 B를 언패킹해서 만든 거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매트릭스 A에서 그 로우 A라고 하는 놈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게 결국 뭐냐면 for row underbar A in 매트릭스 A에서 행의 값이 뽑히고 다음 여기에서 열의 값이 뽑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행렬을 사용한 코드하고 좀 비슷하고 얘를 sum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놈을 한과 열을 같은 이치의 값을 뽑아가지고 sum 함수를 사용을 하면서 합을 구하고 그리고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슬라이드 잠시 멈추시고 실제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실습은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이 코드를 기반으로 행렬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을 구현을 하시는 거고 A 행렬하고 B 행렬은 이렇게 4x4, 4x3 행렬로 자유롭게 만드셔서 덧셈, 그렇죠? 네, 뺄셈, 곱셈을 구현하시는 형태로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파이썬 스타일 코드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요. 이 내용 실습 충분히 하셔서 다음 시간에 있는 이제 저희가 이 파이썬 그 데이터 과학을 위한 코딩 부분에서 이제 객체 지향이나 어떤 모듈 패키지, 예외 처리 이런 그 스크리밍, 그 웹 스크래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제이슨까지 좀 간단하게 내용을 다 살펴보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수치 쪽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여러분이 파이썬 기반으로 무언가 그 인공지능에 대한 신경망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실습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또 뭔가 의문점이 있거나 좀 더 상의해 보여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메일이나 카톡 주시면 저희 랩을 찾아오셔서 같이 얘기하거나 연구실 오셔서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